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휴일이었는데 다들 투표하시고 쉬셨나요? 저는 어제 투표하고 난 후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궁금해서 뉴스를 챙겨보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을 직접 뽑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학우님들이 저처럼 걱정과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선된 후보의 공약을 잘 확인하여 다가오는 여러분의 미래가 더 찬란하게 빛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메타버스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란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가상세계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방송을 하는 지상파 채널도 있었고 많이들 보시는 유튜브에서도 VR을 이용한 메타버스 세계를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 시점에서 조금이나마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요즘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오미크론 증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후통이라고 합니다. 목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고 열이 나시면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하시거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 통증과 함께 기침이 나오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곤함인데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했는데도 몸이 피곤하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두통과 콧물입니다. 인후통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콧물이 훌쩍훌쩍 나오는 증상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각별한 주의하시면서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시고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이 3.15 의거 기념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달력을 펼쳐보다 알게 되었습니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학생과 시민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해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이 의거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 최초의 민주민족운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설 수 있게 노력과 희생해주신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저는 3월의 시작이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의 중반부에 들어섰다는 게 믿기지 않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다가오는 3월 후반부 24일부터가 벚꽃의 개화 시기라고 하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벚꽃 피는 시기가 다가오면 그리고 다 펴있는 만개한 벚꽃을 볼 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감정과 기분을 느끼시는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들 중에서도 꽃 알러지가 있는 분들마저 벚꽃을 보게 되면 복잡 미묘한 감정을 동반한 설레는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벚꽃을 한 번에 잡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이루어진다는 말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연도 봄에는 모두 따뜻하면서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계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절기가 겹치면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기와 코로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는 바이러스 노출 후 2주 이내 증상이 발현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더욱 악화됩니다. 그리고 증상의 심각성과 지속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기는 점진적으로 발현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은 심각하지 않은 편이며 개인의 차이에 따라 지속시간은 다르지만 보통 4일에서 10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와 감기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구분할 수 있지만 보통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만큼 더 조심해야 하니 혹시라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자가키트로 검사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어제인 16일 22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55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주시 인구를 훌쩍 뛰어넘는 확진자 수에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은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PCR 검사 대상 기준과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의 일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편의점 또는 약국에서 구매 가능한 자가진단키트 결과 양성이 나왔을 경우와 신속 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을 경우 인근 병원이나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 병원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이 들게 됩니다. PCR 검사 진행 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결과에 따라 양성일 경우는 자가격리를 이어가야 하고 음성일 경우는 일상생활로 복귀하면 됩니다.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에 비대면 진료소가 가능한 병원을 찾으신 후 해당 병원에 전화로 상담하게 되면 약이 처방되고 동거인이 약국에서 수령하거나 퀵 서비스로 약을 배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에 한해 생활지원비가 나오는데 신분증과 확진 판정 문자를 지침하여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라는 말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처럼 학우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면서 건강하고 재밌는 대학생활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너무나 밝아서 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별이 있다는 사실도 잊고 있다가 우연히 도시에서 떨어져 별을 보게 된 순간 무한한 감동을 받은 경험을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오늘은 봄밤을 빛내는 은하수 명소 4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태안의 우녀해변입니다. 우녀해변은 태안해안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바닷가입니다.
바다와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차박하기도 좋고 별도 보기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평창의 600마지기입니다. 요즘 따뜻해지는 날씨에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며 멋진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강릉의 안반대기입니다. 안반대기는 구름 위의 마을이라고 할 만큼 해발 1000m 고지가 넘는 깊은 산골 마을입니다. 높기는 해도 청정고원이라서 별을 보기에는 더 좋겠죠? 네 번째는 가평에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은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화사가 소개해져서 별 보기 좋은 스팟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끔 보는 그런 풍경이 일상을 살면서 문득문득 떠올라서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점점 따뜻해지는 봄밤, 은하수 보러 저녁에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일교차가 큰 봄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봄과 함께 계절감과 힐링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2018년에 개봉한 영화로 시업, 연애, 취업, 뭐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고향으로 돌아온 혜원이 고향에서 친구들과 함께 직접 키운 농작물로 한 끼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 그리고 가을,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며 고향으로 돌아온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된 혜연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다시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를 보면서 새로운 새학기 시작하는 자신을 위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요즘 기온이 낮았다가 높았다가를 반복하여 낮에는 덥고 오후가 되면 점점 쌀쌀해지셔서 여러분들도 학교를 올 때 밖을 나갈 때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지? 어떻게 입고 나가야 하지? 와 같은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기온 차이가 급격히 나는 날이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추운 한겨울보다도 이렇게 기온 차이가 급격히 나는 날에 감기가 더 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낮에는 좀 따뜻하고 밤에는 쌀쌀할 것 같다면 기온이 낮은 따뜻한 곳에 맞추어 얇고 시원한 옷이 아닌 밤인 기온이 쌀쌀하고 추운 곳에 맞추어 따뜻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감기 한 번 걸리게 되면 자신이 감기에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의심이 되어 자가진단 키트를 먼저 하게 되어 되려 감기인 것에도 불구하고 살짝 겁이 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를 잘하여 건강한 상태의 몸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 학우 여러분.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MZ세대를 아시나요?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이 있고 2021년 현재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으로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고 합니다. 또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MZ세대는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며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은 MZ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MZ세대인 만큼 MZ세대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여러분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제2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학교 여러분. 3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꽃샘 추위가 어느덧 지나가고 따뜻한 봄 날씨가 다가오는 요즘입니다. 따뜻한 햇빛이 저희 마음을 반기는 듯 꽃들도 하나씩 피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하얗고 예쁘게 핀 꽃이 벚꽃이 아니라 매화인 걸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화와 벚꽃의 차이에 대해 얘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숲이, 즉 나무 껍질을 살펴보았을 때 매화나무는 줄무늬가 대체로 투박하게 세로 형태로 갈라져 있고 벚꽃나무보다 숲이가 거칠다고 합니다. 벚꽃나무는 가로 형태의 줄무늬 또는 짧은 가로줄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숲이가 매끈한 면이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꽃과 나무 줄기 사이를 연결하는 꽃자루의 길이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매화는 나뭇가지에 거의 붙어 있어 꽃자루가 짧은데 반해 벚꽃은 꽃자루가 기다랗다고 합니다. 세 번째, 꽃잎 모양에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매화 꽃잎은 둥글게 생긴 반면에 벚꽃 꽃잎은 톱니 모양으로 끝이 갈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화 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화는 3월 중순에 개화하기 시작하고 벚꽃은 4월 초에 개화를 한다고 합니다. 시기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꽃은 그러면 매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쁘게 핀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 햇살이 드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제2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학교 여러분.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학교 언덕에 벚꽃이 피어있는 걸 보셨나요? 벚꽃을 분홍빛으로 물든 언덕이 봄이 오는 걸 잔뜩 실감나게 해주면서 힘들기만 했던 언덕이 저는 조금은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러한 벚꽃과 어울리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김호연 작가의 장편소설로 2021 올해의 책 해외 6개국 판권 수출 알라딘 소설 1위인 책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덕구라는 남자가 어느 날 70대 여성의 지갑을 찾아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덩치가 곰 같은 이 사내는 알코올 치매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도 금떠 과연 손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의외로 그는 일을 꽤 잘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며 편의점밤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온 조금 특별한 편의점의 이야기를 읽고 일상 속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이번 주도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제2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보건대학원 여러분. 3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에 다 만개해 있는 벚꽃을 보셨나요? 제가 처음 방송을 했을 때에는 3월 말중에 벚꽃이 만개하여 활짝 피기에 여러분들의 활동을 그 시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어느덧 3주가 지나 3월의 마지막이 되었는데요. 딱 지금 이 시기에 뭘 하고 계시나요? 저는 수요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벚꽃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벚꽃이 다 펴있는 기간이 대략 2주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에 그 기간이 너무 짧기에 365일
중, 즉 1년 기간 중 2주 정도라는 기간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벚꽃들을 그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사시거나 만들어 가셔서 피크닉이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오늘의 단비가 가득하길 바라며, 여기는 진주보건대학교 JHC 교육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